네, 우리 JS 제곱은 4대 제곱.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for문 while문. 이제 어제 if문 했고요. 그저께 스위치 케이스문 어제 했고요. 여기다가 여기 했더니 네, 지역 번호까지 잘 연결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값을 입력 후 조회하세요라는 메시지까지 잘 띄웠습니다. 위에 것도 지우는 걸 할 걸 그랬다. 대충 나중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폼은 구구단 출력하기. 원래 구구단 출력하기 하기 전에 놀이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구구단을 아침부터 이런 거 싫지. 구구단을 해서 36. 네.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36 그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29 이거 그런 거만 하냐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나만 놀고 있는겨? 네오 씨 저랑 할까요? 구구단을 하자. 왜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어디 갔어? 잠깐만 아직 안 왔어? 서진 씨, 서진 씨 아픈가? 서진 씨랑 놀라 그랬더니. 어, 저기 민방위원장 같지? 네. 네, 훈련도 나오고 좋겠다. 나 이제 아무 데서도 안 불러요, 저는. 초등학교에 갔다 나오고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불러요. 좋을 것 같지? 자, 구구단. 구구단은 이제 포문까지 할 건데, 어, 구구단 찍는 건 이제 가장 뭐 제가 볼 땐 저는 구구단을 한 번에 찍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포문 2개 쓰고 이런 걸 초반에 하면은 굉장히 역효과가 나서 2개 겹쳐 쓰기 이런 건 안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만 써볼 거고요. 이제 포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ormat, for 지금 포문 가고 있는 거지? 녹화 중이야? 자,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포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진짜 다다다다다다 포문 연습. 여기다 이제 그림 한 장 그려볼게요. 어,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못 그리면 어떡해. 자, 말을 하면서 할게요. 이게 벽이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네.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스테이지가 이어져 있어요. 스테이지가 이어져 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똑같이 해놓고. 이런 스테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막혀 있는 벽.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 막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막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는구나. 더 그려야 돼. 그린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잘 안 그려지네. 자, 여기. 여기가 있고요. 여기도 문이 있어야지. 네,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 입구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벌써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는 인간이 있고요. 내려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좀 두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 계속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돼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네. 계단 참여,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내려서 말로 다 했으니까 모를 수가 없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네,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지 뭐 일을 하는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올라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죄수들이 있는 곳 같았고, 그지? 죄수들이 있는 곳이야. 여기도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그리기 싫어졌어.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일로 이제 올라가는 인간이 있는 거지. 올라가는 인간이 있고요. 일로 올라와요. 일로 인간들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네. 이쪽 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 방, 여기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운 인간이 하나 들어와요. 새로운 인간이 하나 들어오면 머리에 번호를 하나 달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는 애는 뭐 이렇게 0번 이렇게 달고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감독관이 하나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모자를 쓰고 있고요. 감독관이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일단 해요. 그래서 옆방으로 보내요. 옆방으로 오면은 여기 옆방에서 체크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자에 이렇게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도 모자를 하나 씌울게요.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게 뭐냐? 이렇게 0번을 들고 사람이 들어오면요. 여기가 이제 수용소인가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다 일을 끝마치고 나갈 때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 들어와서 일로 들어왔어. 그래서 가운데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개의 방 중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운데 방으로 가요. 가운데 방으로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이제 체크를 해요. 얘가 이제 얘를 100까지 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넘버링.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얘는 0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일로 들어온 다음에 얘가 100보다 아직 작은지 딱 봐요. 그래서 내려가 그래요. 이제 얘가 이제 내려가는 애가 여기 이제 숫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네. 머리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0. 그러면 이제 너 내려가. 100보다 작잖아. 내려가. 그래 내려가요. 여기서 막 자전거 타고 막 운동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 일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얘가 일로 올라가라고 이제 여기 감독관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지. 감독관이 위로 올라가라고 해요. 감독관이 너 이제 다 일을 다 했으니까 올라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면 뭘 하냐면요. 이마에 있는 숫자를 고쳐줘요. 얘가요. 이쪽에서. 숫자를 고쳐줘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를 1을 더해주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1을 더해주기로 돼 있어서 여기 또 감독관이 하나 있는데 감독관이 여기 딱 서가지고 숫자를 1 이렇게 고쳐줘요. 하나씩 늘려줘요. 그런 다음에 옆방으로 보내요. 옆방으로 가. 내려가는 구멍은 여기에요. 항상 여기서만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운데 방에서만 내려가. 근데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체크를 해요.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애가 체크해요. 2번이 됐지? 아까 1 됐지? 1? 100보다 작네? 그래서 내려가서 1해요. 올라오면 꼭 여기서 또 1을 증가시켜요. 몇 번 일했는지.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99까지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요 옆방으로, 가운데 방으로 갔어요. 가운데 방에서 이제. 그 다음에 100을 만든 다음에 들어온 애는 어떻게 돼요? 100을 만든 애는 여기서 못 내려가요. 끝났어요. 그래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얘를 나가게 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뒷문이라고 제가 할까요? 예. 여기서 뒷문으로 얘를 내보내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나가는 거죠. 이게 포문이에요. 포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설정된 숫자를 가진 애가 들어와서 가운데 방에 가서 기준에 맞는지 보고 내려가서 일하고 올라가서 뿔뿔 했으면 그 숫자가 기준에 맞는지 보고 내려가서 또 일하고 이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처음에만 일로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오는 애가 세팅되는 애가 있어요. 그 세팅된 애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준에 맞으면 계속 일하고 뿔뿔 그리고 뿔뿔뿐만 아니라 마마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일이 끝났으면 그만 나가 출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포문입니다. 이게 포문이에요. 네, 포문. 세 개의 방으로 짜여진 반복 구문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내가 좀 더 멋있게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날라가서 다시 그리기 싫어져가지고 그래. 이게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서 저장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문. 우리 한번 이제 작게 놓으니까 더 멋있는데? 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네. 자, 저장할까 이거?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 PNG로 저장. 저장했어. 오, 저장한 거지? 닫아야지. 닫아. 됐어. 저장한 거야? 오, 저장됐어. 오! 앞으로 포문이 궁금하면 이거를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기본 포문, 이거. 포문 그림. 써놔야지.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어. 네. 자, 이제 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문 돌면서 좀 전에 이제 돌돌이 돌다고 했는데, 구구단을 만들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옛날에는 99, 81 했으면 끝났거든요? 요즘 유행이 틀려. 제가 젊은 청소년분들을 내가 집에서 보고 있잖아. 이 청소년분들 이거 외울 때 보니까 20단까지 미쳤어. 왜 20단까지 외워요? 19단을 막 외우고 20단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노래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까지 외워야 머리가 좋아진대. 학교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유행이야 그게. 유행이 뭔지 모르셨죠? 네. 19, 9는 그럼 바로 팍팍 나온다고. 17, 4는 바로바로 나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한테 시키겠습니다. 폼은 바로 찍으면 나오게. 자, 그래서 출력하는 대로 가고 여기 이제 출력하는 필드가 지금 있는데 디자인이 안 입혀져 있어가지고 밑에 안 나오거든요. 네, 출력 필드를 조금 디자인을 해서 나오게 할게요. 출력 필드 갑니다. 팝팝팝팝파라팝팝팝. 자,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요. 구구단 출력 여기 보시면 밑에 구구단 출력 박스가 구구라는 박스가 있어요. 구구 박스. 네, 구구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 박스 CSS 살짝 입힐게요. 구구 박스 CSS 바로 위에 있죠? 여기 스타일 시트 맨 밑에다가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구구단 출력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Ctrl N 점 구구 밑에 그 Y문에도 구구가 똑같거든요. 네. VDS 300 아니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50 VW 우리 VW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하이트 50 VW 반차지하기. 오케이 보다 이 픽셀 솔 대시드 블루 대시블루 만들어 놓고 텍스처 라인 센터 글자 가운데 오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살짝 떨어져 있게 마탑, 마진탑, 3VW, 3VH 여러 가지 단위. 높이 보이는 화면 높이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이 그 Y축 스크롤이 아예 나와 있게 할게요. 박스 Y축 스크롤. 그래서 오버플로어 Y 스크롤. OYS 오버플로우 Y 스크롤 OYS. 그럼 스크롤이 내용이 없으면 스크롤 바 트랙만 일단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크롤을 그냥 해놓으면 스크롤 바 트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오토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제가 트랙이 그냥 나와 있게 하려고 그래요. 스크롤 바 트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상 나와 있는지 보세요. 오, 나와 있어요. 오. 근데 50이 너무 크다 이거. 이거 좀 줄일게요. 40으로 좀 줄일게요. 50이 생각보다 너무 커. 구구단을 외자 여기다 뿌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 15분 동안 녹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 코드를 보시면 놀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다면 다시 윈도우 add 이벤트 리스너 이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함수입니다.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한테 값을 두 개 보내주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건 이벤트명, 뒤에 있는 건 함수. 근데 함수를 외부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하 함수를 만들어서 하하 함수를 쓸 수도 있는데 이 하하 함수를 안 만들고 직접 펑션을 쓸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펑션, 이름 없는 펑션. 여기 이름이 없잖아. 원래 여기 이름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하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름 없잖아. 이름 없는 함수를 익명 함수라고 하고요. 네, 그럼 코드만 저장합니다. 근데 이 저장된 코드는 언제 실행되냐?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그리고 돔 컨텐트 로디드는 바로 HTML 태그가 다 그려졌을 때 이벤트고요. 그리고 밑에서 저는 또 로드 이벤트를 써봤는데 이 로드 이벤트는 HTML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로딩됐을 때, 즉 이미지도 다 끌어와서 보여주는 상태, 그리고 동영상도 앞대가리까지 불러오는 것까지, 그죠? 그 앞에 버퍼링 앞에 준비된 그 소스까지 불러온 그 한계까지 다 끝났으면 얘가 실행이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윈도우의 요소들이 모두 로딩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시에 등록된 코드를 실행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console.log 로딩 완료를 찍어봤는데 볼까요? 찍혔는지. 로딩 완료! 400번째 라인! 400번째 라인에서 진짜 로딩 완료라고 찍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요? 네, HTML 위에서 제가 코딩했잖아요. 원래 이걸 아래쪽에서 코딩하시면 돼요. 아래쪽, 맨 아래쪽에서 이게 다 로딩된 다음에, 즉, 읽어진 다음에 실행하려면 밑에서 코딩하면 되는데, 보통 위쪽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놓는 경우가 많고, 또 외부 자바스크립트는 상단에서 보통 불러드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상단에 헤드, 머리 쪽에서 그냥 스크립트, src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쩌고저쩌고 .js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단에서 실행되잖아요. 이건 만나자마자 실행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defer라고 쓰시면 HTML이 다 읽어진 다음에 디퍼가 실행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다고 제가 세 번째 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쓰더라도 저는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 디퍼가 나오기 전부터 프로젝트를 해서 그런지 디퍼보다는 로딩 구역을 더 많이 썼던 기억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요즘은 이제 디퍼로 많이 또 쓰시니까요. 자, 어쨌든 add event listener 로딩 완료. 네. 그래서 로딩 완료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요? 밑에 바디 안에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앞에다 이제란 말 써야 되겠다. 이제 바디 안에 모든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벤트를 걸어볼까 합니다. 이벤트. 자, 이벤트를 걸어봅니다. 뭐냐면 선택 박스 구구단 선택 박스의 변경 이벤트, 그러니까 체인지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체인지 이벤트 설정하기. 이걸 해볼게요. 네. 구구단 선택 박스 체인지 이벤트 설정하기. 그럼 쇼99로 제가 연결시킬게요. 쇼99. 쇼99에다가 뭔가를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함수 호출 한번 쓸게요. 함수 호출. 함수 호출 확인. 이게 1번이죠. 항상 1번은 함수가 만들어지고 1번은 함수 호출 확인. 함수 호출 확인. 여기다 콘솔 찍어볼까요? 콘솔.log. 콘솔.log. 여기다가 뭐 써요? 보여줘. 구구단. 네, 찍어볼게요. 보여줘 구구단. 어떤 그룹 구구단이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그룹 이름을 그렇게 짓지?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것도 여자 그룹이 구구단이었어. 네. 구구단. 자, 구구 보여줘. 쇼 구구 보여줘 구구단. 그러면 얘가 보여줘 구구단하고 연결되게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바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예. 행 여기 보면 name, id.
이 네임은요, 보통 쓰는 게 병행조로 많이 쓰는데요. 셀렉트 쓸 때, 아이디가 유일한 이름이죠. 근데 이제 보통 네임이라는 이름은 백엔드 개발자들이 여기에 있는 선택값을 가져갈 때 일반적으로 그냥 뭐 포스트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대 페이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넘길 때 이 이름을 가지고 폼 태그를 지금 여기서 안 썼어요. 폼 태그 안에 셀렉트에 있는 네임을 가지고 읽어봐요. 네, 그래서 보통 네임을 써주는데 요즘은 비동기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작스라고 하거든요. AJAX. 아작스 방식으로 넘길 때 내가 뭐 이렇게 아이디로 뭐 그 데이터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렇게 비동기로 보내면 사실 이 네임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씁니다. 그래서 셀렉트 박스를 보통 여기다 쓸 때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쓴 거예요. 셀렉트 하면은 네임하고 아이디하고 이렇게 깜빡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기본값으로 네임을 쓰도록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제가 이미 넣어놓은 얘를 보시면 아이디가 셀이고요. 셀. 이 안에 옵션이 쭉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을 바꿀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체인지예요. 이렇게 바꿀 때.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함수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 아이디. 셀렉트 박스인데요. 선택 박스를 셀렉트 박스라고 하고요. 자, 대상 선정해 보겠습니다. 대상 선정. 즉, 대상은 이벤트 대상이 되겠죠, 이거는. 이벤트 대상. 이벤트 대상 선정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딱 쳐다볼 걸 보고 타겟을 딱 정확하게 때려버려야지 그게 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누구한테 걸어줘야지? 이벤트를 걸었을 때 할 일이 뭐지?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야? 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찝어서 코딩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복잡한 걸 가도 똑같아요. 리액트가 뭐 어려워? 리액트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결국은 똑같아.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예요. 그 방식에 대한 게 조금 더 문법이 다를 뿐이지. 네, 그래서 이벤트 대상 선정, 즉 셀렉트 박스인데 셀렉트라는 요소인데 아이디가 아까 셀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어놨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종속 선택자로 쓴 거는 어떤 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밝히느라고 이렇게 썼어요. 좋습니다. 이벤트 대상 선정했습니다. 그럼 대상 선정. 그럼 대상 먹여볼까요? 자, 한 번에 그냥 걸어주고 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변수에 굳이 담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QS 쿼리 셀렉터 한 번에 선택합니다. 쿼리 셀렉터는 올 안 하시면 한 번에 잡힌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샵셀 그러면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선택된 거예요. 이걸 뭐 변수에 담아서 또 활용도가 있으면 또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달아줍니다. on change. 네, 안 나오도록 그냥 하세요. on change. on change에다가 할당.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함수명을 바로 쓰는 보낼 값이 없다 하면 바로 함수명을 써가지고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펑션 쓴 거랑 똑같이. 뭐냐면 이름이 뭐였지? 이거 show99 여기다 show99 써보세요. show99라고 썼어요. 그냥 show99를 할당.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show99를 여기다 썼죠. 한번 보세요. 이거 찍히는지 먼저 보세요. 보여줘 구구단 셀렉트를 바꾸면 나와요. 이 체인지 이벤트가 뭐냐면 이벤트를 여기 안 했구나. 이벤트 종류는 체인지인데 이거는 선택 박스 옵션 변경 시 발생합니다. 어떤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는지 이걸 잘 아시면 돼요. 네, 우리가 뭐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체인지라는 거는 네, 선택 박스 옵션 변경 시 발생. 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쌓여서 나중에 복잡한 애들 속에 들어가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거 하고 있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이렇게 근본 체계를 쫙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그래서 볼까요? 그냥 여기 함수명만 쓰면 함수
자체가 들어간 거야. 네, 그렇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까요? 보여줘 구구단 뜨잖아. 보여줘 구구단 뜨죠. 내가 여기다 괄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다 괄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네, 온체인지 요거 밑으로 좀 내릴게. 요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실행되고 함수는 등록되지 않아요. 실행만 되고 이쪽 오른쪽이 실행되고 함수가 등록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네. 보여줘 구구단 그냥 처음부터 떠버리잖아. 그리고 이거 바꾸면은 보여줘 구구단 안 떠. 그 함수 실행 안 돼요. 함수 자체를 등록하려면 함수 명만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함수 명만 쓰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show 구구라는 애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 show 구구라는 애 이걸 직접 내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나머지가 저게 직접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아까처럼 복사해 볼게. 요거 자체가 이름 없는 함수를 저기다 직접 쓴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이게 정확히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그래서 this 키워드를 여기다 써도 돼요. 봐봐. 내가 지금 show 구글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였거든요. 여기다가 this, 나 자신의 무슨 값을 읽어올 수 있거든요. 선택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도 value라고 해요. 선택한 값 this.value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다가 펑션 열고 닫고를 복사해 온 다음에 보여줘 구구단하고 this.value 해보세요. 여기에 직접 함수가 할당된 거잖아요. 여기에 함수가 직접 들어간 거라고요. 이 함수 구역 자체가 얘 change 이벤트 속성으로 직접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면 직접 들어가 있으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자신이 말이 되는 거예요. this가 말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6 나오잖아. 6단은 11. 이게 왜 6, 11 이런 게 왜 그렇게 뜨냐면 여기 보면은 소스에 보시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value라는 애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value의 숫자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찍히는 거예요. 옵션 value. 요 안에 필수 속성이 select 옵션이거든요. 아, 내가 select 옵션 얘기를 안 했구나. 기본적으로 select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아무 말도 안 써놨나? 헤헤, 아무것도 안 써놨구만. 네, select 옵션. select,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여기다 이거 좀 쓰세요. select 요소. select 요소는요. 보통 정해진 선택값을 나열하여 선택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만 입력 요소가 아니라 셀렉트도 입력 요소예요. 그래서 보통 폼 태그 안에다 쓰죠. 폼 요소 내부에 주로 사용되고 데이터를 DB에 전송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가 이 요소에 대한 얘기는 이 셀렉트 요소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필수 속성이 있습니다. 필수 속성. 이거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필수 하위 요소. 그게 바로 옵션이에요. 옵션. OPTION. 옵션. 그래서 옵션에 이 value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하위 속성으로 value를 쓰고 값을 사용하면 JS 등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밍에서 이 값을 읽어갑니다. 이 값을 읽어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옵션 밸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옵션 밸류 이걸 안 써.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읽어갈 때.
자, 15단의 밸류만 딱 지워보세요.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지. 우리는 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 밸류. 그럼 요 밸류 읽어봤잖아, 아까. 15단. 여기에다가 나는 15단이야.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글자를 여기다가 주로 쓰잖아요. 그럼 나는 15단이야라고 내가 바꿔놨어. 나는 15단이야. 그럼 그걸 읽어봐요. 보여줘. 9단. 나는 15단이야. 그러니까 밸류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밸류 값을 안 쓰면 밸류 속성을 세팅하지 않으면 옵션에 있는 OPTION 옵션의 데이터를 읽어간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 데이터, 그냥 데이터를 읽어가게 할 거야,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러면 밸류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거기 써놓은 값을 그냥 그대로 읽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밸류에다가 코드 같은 걸 심어 놓죠. 그 코드를 읽어가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체크업. 네, 그래서 셀렉트 요소에 대한 거를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었구나. 필수 하위 요소 위쪽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아, 여기 1, 2, 3, 4 해야 되겠는데? 눈에 잘 안 띄는데? 1, 2, 3, 4 할게요. 1, 2, 3. 필수 하위 요소는 4번에다 놓으시고요. 네. 3번에 뭐냐면 여기에 id를 설정할 때 name 속성을 같이 세팅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네, 그 데이터 전송 시 요거를 갖다가 포스트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방식 데이터 전송 시 서버 사이드에서 서버 쪽에서 그 얘기야. 서버 사이드에서 네임으로 데이터를 읽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디명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름을 또 새로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보통 아이디명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리리띠띠띠. 네, 셀렉트는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임 속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필수화의 요소는 옵션, OPTION. 밸류를 쓰면 밸류값 읽어가고 안 쓰면 안에 데이터. 꺽쇠 사이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뭐가 데이터인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되겠죠? 네, 여기에서도 돌아볼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줄구장창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다룬 애들은요,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숨 한번 쉬시고. 자, 폼은 아직, 발가락도 아직 안 찍었습니다. 폼은 발가락 찍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 네, 요거 지금 셀렉터로 지금 넘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처럼 다시 올라가 봅니다. 푸시 한번 할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푸시. 소스 푸시 똑같은 데 있습니다. 제어문에 있습니다. 자, 쇼구구를 저희가 만들고 쇼구구라는 이름을 여기다 썼더니 네, 디스라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펑션 구역을 만들고요. 펑션 구역을 만들고요. 봐봐. 여기다가 얘를 호출해 보세요. 쇼 구구를요. 그럼 여기서 이 펑션 구역을 만들고 쇼 구구를 여기서 호출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호출하면 뭐가 달라요?
여기다가 함수 구역을 직접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show 국어라고 쓰면 뭐가 틀려요? show 국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함수를 여기다 써서 show 국어라는 목적으로 아니라 다른 함수를 여기다 막 여기다 얼마든지 다른 함수든 뭐가 됐든 소스 코드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그냥 얘는 다른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직접 얘랑 연관 지어진 애가 아니라 그냥 다른 함수로 호출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쇼구글이라는 이름만 쓴 거는 직접 얘하고 상관되어 있는 애예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디스 키워드를 썼을 때 디스라는 나 자신이 먹었지만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여기다가 디스를 쓰면은요 안 먹혀요. 디스.밸류 여기다 써보세요. 똑같이 써보세요. 밸류. 네. 디스.밸류 하면 그 옵션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여기다 말씀드릴 거예요. 디스.밸류 이렇게 쓰시면 보세요.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것. 디스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외부 함수를 부른 거기 때문에. 나랑 직접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함수명만 쓰면 그 함수가 직접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자신이 디스가 내가 되는데 저렇게 외부에 있는 애를 그냥 부르면은요. 그냥 여기다 디스 써놨어요. 디스가 뭔데? undefined.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러면 디스를 여기서 살리려면 저런 식으로 호출해서 쓰고 싶으면요. 디스를 보내줘야 돼. 나를 너에게, 나에게 너를,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렇게 디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여기서 A 받아가지고 A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디스를 보내서 나 자신을 보내서 나 자신 점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해지지? 여기서 디스는 뭐예요? 이 안에 펑션 안에 디스는 나 자신이잖아. 그죠? 요거 처음에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할당한 구역 안에 디스는 나 자신이야. 여기에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요 외부에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했다 그러면 그 함수에서 디스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AA라고 해서 어떤 변수명을 쓰고 변수명.점 밸류 하셔야지 나 자신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전달되죠.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이해를 하세요. 함수명만 썼다는 의미랑 그 안에 펑션 익명 함수가 들어간 거랑 그 안에서 다른 함수를 부른 거는 딴 얘기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점점 재미나지? 네. 나만 재미난 거야? 재미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쓴 거 이제 제가 그런 건 쭉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다만 직접 함수를 쓰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쓴 것처럼 show 구구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show 구구 이렇게 직접 할당하시고요. 직접 할당하면 이 펑션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다가 this 키워드 의미도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this 키워드 의미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this 키워드는 나 자신, 나 자신은 무슨 의미다? 이거를 할당된 요소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셀렉트가 되죠. 여기서는 셀렉트 자신. 셀렉트 요소 자신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셀렉트 요소 자신이 됩니다. this keyword. 직접 함수명을 직접 쓴 건 다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value는 뭐다? value는 옵션 value입니다. 여기서 this.value라고 썼으면 이 value는 뭐다? value는 옵션 value. O, OPTION 요소의 속성입니다. 속성값. OPTION 요소의 속성값. 그게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정확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시고, 여기 아까 뭐 15단 쓴 거 그것만 좀 바꿔놓을게요, 다시. value. 다시 복귀를 시켜놓을게요, 이거. 디디디디디, value. 다시 복귀시켜놨어요, 15단이요.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푸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바뀐 값도 이제 알아냈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다 찍어 놓으면 되겠죠? 몇 곱하기 몇은 뭐. 구구단을 한번 여기다가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show 구구 바로 등록된 함수 자체가 들어온 거랑 똑같이. 그래서 this keyword 의미 살았고요.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선택값 읽기를 여기서 그냥 시켜볼게요. 선택값 읽기 여기를 봐. 선택값 OPT OPT 옵션을 제가 줄여서 보통 OPT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OPT 발 OPT 발에다가 써볼게요. V 대문자로 썼어요. OPT 발에다가 this.value 선택값 읽었고요. 이제 좀 전에 그 아까 이거는 확인해 봤죠? 3번 구구단 출력 구구단 만들기 네. 그래서 구구단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구구단 변수 구구단 저장 변수 즉 결과라는 이름 줄게요. result 결과 result result에다 담을게요. result 그래서 result는 여기다가 몇 단이라고 내가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데 백틱 해가지고 쓸까요? h2 태그 쓰시고 h2 태그 쓰시고 여기다가 몇 단 이렇게 쓸게요. 그럼 몇 단인지 지금 숫자 넘어왔잖아. OPT 발. OPT 발을 여기다 쓸게요. OPT 발 달러 중괄호 해서 여기 몇 단, 즉 OPT 발 여기다 쓰시면 OPT 발단이 되는 거죠. 네, 몇 단. 몇 단만 일단 출력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출력되는 건 4번에다 출력시켜요. 4번. 미리 출력시킬게요. 화면 출력. 화면 출력. 화면 출력은 어떻게 해요? 매번 하니까요. 도큐먼트 점 쇼 구구 거기죠? 99 점 9구인가요? 셀 쿼리 셀렉터. 네. 99 플러스 99 99원이었나? 요 이름 얘기하는 거 요거. 991 G1이구나. 네, G1으로 되죠. G1. 여기 G1. G1. 밑에도 또 99가 있거든요. G1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 이너 HTML로 여기서. 그래서 리절트를 여기다가 할당해 놓으세요.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HTML로 G1의 HTML 형태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몇 단이 일단 쭉 나오는지만 먼저 보세요. 몇 단. 이게 출발점입니다. 몇 단 출력. 이렇게 탑, 5단, 13, 14단, 8단 이렇게 나오죠? 네, 29단. 네. 여기까지 해놓고 좀 이따가 구체적인 출력, 수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펑션, 제가 여기 색깔 좀 바꿔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키워드가 지금 네, 비타민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var, 여기 result.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이제 여럿을 담으려고 변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구구단 몇 단, 이 H2로 몇 단이라고 지금 일단 찍어 본 거고요. 출력은 여기서 시켰습니다. 네, inner HTML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결과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여기다 더 만들어 보는 거죠. 구단 만들기, 결과. 그러면 이제 몇 곱하기 몇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result에다가 담는데 그냥 이퀄을 하면 아마 덮어쓰기가 될 거예요. 여기다 백틱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다가 헐 하면은 이렇게 담으면 헐만 남겠지? 헐, 헐만 남죠. 네, 헐만 남잖아. 그래서 플러스 이퀄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연산자? 연산자. 네, 연산자. 대입 연산자.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4단 밑에 헐 이렇게 되죠? 네. 나오겠고요. 자,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써보는 거죠. 뭐라고 쓰냐? 여기에다가 말이지. 몇 곱하기 몇은 몇? 이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여기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디귿 한자 곱하기 기호 7번 2 곱하기 2는 여기도 뭐 는 그냥 써도 되는데 디귿 한자 하면은 여기 기호가 다 나오거든요. 기호는 얼마? 뭐 진짜 2 곱하기 2를 계산해야 되겠군. 이렇게 2 곱하기 2를 진짜 계산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양식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계산되어야 되면은 이제 계산돼야 되겠죠. 일단 이걸 먼저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걸 먼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출력되는 걸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확인. 지금 백틱 썼습니다. 네, 백틱에다가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으로 중간에 변수 또는 계산식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2 곱하기 2 네. 잠깐만. 이건 요 글씨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글씨가 뭐로 나오는 거지? 지금? EVW구나. 이걸 좀 더 키우면 되겠다. 3VW, 2.5VW, 2.5VW. 네, 2.5VW로 쟤한테만 2.5VW 줄게요. CSS 스타일 시트에 아까 끄그 여기에 2.5VW 폰트 사이즈를 좀 주겠습니다. FZ 2.5VW 이렇게 네, 소수점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네. 2.5VW 조금 키웠어요. 네. 전체는 EVW로 돼 있어가지고요. 2.5VW 그래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줘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렇다면 구구 H2까지 7.99 H2 폰트 사이즈 3VW 이것도 좀 고칠게요. 이렇게 몇 단은 이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계속 갑니다. 짠짠. 오케이,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네, 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자스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자스 여기 이제 다 있으니까 뭐 이런데 스타일 시트는 좀 줄여놓고 자스 여기 리조스 여기입니다. 그러면 몇 곱하기 몇? OPT 발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여기는 계산이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달러 중괄호 이거예요? 달러 중괄호 O OPT 발 곱하기 1부터 곱해야지. 1 곱하면 여기는 실제로 계산해야 되죠. 이 부분은.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여기에다가 실제로 OPT 발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는 거지. OPT 발 곱하기 1 그게 출력되는 거죠. 네, 지금 백틱 안에다가 전부 쓴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아,
여기 나오는지 일단 볼게요. OPT 발이 여기 딱 밝혀가지고 진짜 나오는지. 그걸 딱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본다.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6 곱하기 1은 6. 계산을 시키려면 이걸 또 밑으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를 2로 바꾸면 되겠네. 2 이렇게. 예, 그러면 또 근데 이제 여기 BR 태그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줄바꿈하려면 BR. 얘는 지금 다른 태그로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BR 태그를 이렇게 매번 BR 태그를 쓰시면 이제 줄바꿈이 하나씩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나오게. 19단 볼까? 19단. 나와요. 19에는 19, 19에는 38.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보통 9까지 하니까 이거를 다 만들고 계속 만들면 돼요. 근데 누가 100까지 곱해보려면 이걸 100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100까지 만들어 놓고 포문으로 가볼까요? 이게 보세요. 반복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 곱해주는 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이것도 반영시키면서 원하는 개수만큼 얘를 찍고 싶어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합해야 되는데 이 명령문을 반복시키는 게 바로 포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반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포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0이 들어와서 100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1 시키고 다시 올라와서 뿔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돌려보겠습니다. 포문 써볼까요? 포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포문에 대한 내용 밑에다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소개다 드릴게요. 포문. 네, 그리고 함수 밑에다가 구역 하나 만드시고요. 구역 만들고 Alt 클릭 Shift 별 쫙 붙여놓기 Ctrl V 포문. 포문이란 포는 뭐뭐를 향하여 또는 뭐뭐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하는 동안이 되겠죠. 조건에 맞는 동안 그 뜻입니다. for 어떤 실행문을 순서대로 여러 번 반복 실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제어문 중에 아주 왕격입니다. 포문. 그래서 포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문은요 계속 돌아 시한폭탄 같은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딱 끝난 거죠. 네. 시한증. 네, 시한폭탄을 보고 있는데 땀이 막 나는 것 같아. 이 모양을 보면 여기 땀이 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이 2개 딱 찍혀 있거든요. 땀 나고 있는 거죠. 땅구멍에서 땀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시한증. 이게 돌고 있는 거야. 실행 코드가 계속 이 시한증. 시작값 변수 선언과 함께 숫자 할당. 한계값 언제까지? 증가나 감소는 꼭 시켜줘야지 한계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한계값을 못 맞이하게 이거를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무한 루프에 돌아요. 계속 돌다가 옛날에는 이걸 잘못 세팅해가지고 무한 루프에 돌잖아요. 그럼 화면이 갑자기 파란 화면이 팍 떠요. 전체 시스템을 꺼야 돼. 그래서 파란 화면이 떴으면은 얼른 조치해야 되는데 팀장님 눈에 띄게 돼 있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근무하세요. 앞에 다 있고 개발자들. 파란 화면에 뜨면은 이렇게 코딩 하시다가 개발하시다가 파란 화면이 곁눈으로 들어오면 거기를 딱 쳐다봐요. 무슨 일이지? 딱 그래요. 파란 화면이 그냥 떴습니다. 그냥 떴을 리가 있나? 요즘 PC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무한루프입니다. 손 들고 서 있어. 무한루프 관리 못해도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연차에 따라 틀려요. 진짜 그런 분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을까? 그분하고는 연락 안 하고 지나거든요. 너무 모질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네. 그래서 무한루프 돌아. 근데 요즘은 무한루프 돌면요. 브라우저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얘가 무한루프를 딱 돌기 시작하잖아요. 팍 돌면은 벌써 얘가 거기서 프로세스를 정지시켜요. 그리고 그 이제 메시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여기 프로세스를 종료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 요즘은 똑똑해졌어요. 옛날엔 PC가 다운됐었는데 요즘은 PC 다운될 일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구문 해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시한증, 시작값으로 출발해서 한계값 검사하고 내려가서 일시키고 올라와서 증감. 한계값 가서 검사하고 실행코드 실행하고 증감. 그리고 한계값 검사해서 끝났어? 그러면 나가. 그 말을 여기다가 1, 2, 3, 4, 5, 6, 7까지 제가 쓴 게 이겁니다. 네. 폼은 중간에서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트루냐? 그럼 들어가. 트루냐? 들어가. 폴스? 나가. 이거예요. 계속 돌면서.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뿔뿔 마마를 일찍 증가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다 써봅니다. 자, 폼은. 폼은 어떻게 쓴다고? for. 오늘부터 for를 시작하네. 너무 좋아. she, 시작값. 땀 흘려. 땀 흘려. 시한증. 여기 실행코드. 실행코드. 시한증.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계속 땀이 나고 식은땀 나고요. 계속 불안해서 손을 계속 떨고 있어요. 시한증입니다. 시한증이에요. 시한증. 그거 맞지? 실어증도 있죠? 일하기 실어증. 그거 유명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실어증이래. 저 말 잘하는데요? 아니 일하기 실어증입니다. 약 타 가세요. 무슨 약이죠? 그냥 먹으면 좋은 약이에요. 소화제 처방해주죠? 그럼 병이 낫잖아요. 소화제 먹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거기 가면 군의관한테 가면은 들어줘요. 어디가 아프다가 여기 아프고 여기 뭐 종기 나는 거 아프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 약 딱 처방해줘요. 근데 약이 받아온 약을 이제 안 먹고 모아놓은 친구가 딱 비교해봤어. 너 뭐 아플 때 받았어? 나 배 아플 때 받은 건데 너 뭐 아플 때 받았어? 나 여기 뭐 두드러기 날 때 받았는데 약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라며 제가 의료 관계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 효과 있냐고.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려봅니다. 시한증 갑니다. for 우리들의 폼은 시한증 시작값 변수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안에서 선언해요. 여기를 봐. 보통 i를 많이 씁니다. i 1 0 또는 1 1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i 중간에 검사하는 애입니다. 몇 가지 갑니까? 9, 10, 10보다 작다? 9까지 가면은 여기 이퀄 써야 되겠네. 작거나 같다. 이게 true 날 때 동안 i를 뿔뿔 시킵니다. 뿔뿔. 소가로 중가로 팍팍. 폼은 끝나는 데는 세미콜론 없이 for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폼은 끝나는데요, 여기. for, 세미콜론. 그래서 이거 줄맞춤 한번 하시잖아요. 코날 P 한번 하시면 얘가 사이사이 가독성 있게 다 띄워줘요. 이렇게. 너무 많이 띈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띈 거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시한증. 컨트롤 Z. 네, 시한증 안 하네. 이거 줄맞춤, 자동 줄맞춤 안 하네.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여러분 이렇게 띄어서 쓸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선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선언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 폼은 이렇게 쓰면 또 잘못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 얘를 바깥으로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선언해서 쓸 수도 있어요. 폼은 이렇게 쓰는 거 보시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세미콜론 남겨두셔야 돼요. 법적으로. 여기 비워놓고 얘는 나가 있는 거. 이상하지? 보통 이렇게 쓰진 않아요. 네. 폼은 그냥 세팅으로 그냥 한 번에 세팅하는 걸로 많이 쓰죠. 이렇게. 시한증 한계값 여기서 검사합니다. 트루폴스가 나는지 여기서 계속 검사해요. 처음에만 들어와. 그래서 검사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폼은 검사 한번 돌려볼게요. console.log 돌아볼까요? console.log 반복하면서 얘가 반복 돌면서 i가 과연 이 안으로 들어오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복 i 그러면 i 근데 i를 여기다가 보통 많이 쓰거든요. 폼은 안에다가 근데 그냥 i를 쓰나 보다. i 다음에 뭘 또 안에다 또 폼을 쓰면은 i 말고 딴 거 써야 되는데 그러면 j 쓰고 i, j, k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i를 많이 쓰는지도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크한테 물어봤어요. 마크, hey, developer here, I busy?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마크가 그래요. 아이폰 쓰니까 i를 쓴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만 아재개그 미국에서 다니 그러면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initial 할 때 initiate가 시작하다란 말이래요. 그 프로그래밍 업계에서 start라는 말이 아니라 initiate 시작하다. 그때 I로 시작한다 이거지. 시작하다. 지네들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으면 이거 변수를 이렇게 썼겠지. 시작할 시자 시 이렇게 썼겠죠. 네. 얘네들 미국 사람 아이 좋아해. 아이폰 아니에요. initiate. 자 그래서 요겁니다. 반복 돌려봅니다. 클릭하셔야 돼요. 라울라울라 선택을 바꿔주세요. 닌닌닌닌닌 하! 오 반복했어. 빰빰빰 반복 1, 2, 3, 4, 5, 6, 7, 8, 9 즉 1, 2, 3, 4 여기 1이냐 요거를 봐봐 여기 찍었잖아. 여기 찍었죠. 잠깐 가볼게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를 찍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찍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탁 찍은 다음에 저는 갑자기 F12를 누르면서 얘를 돌려볼게요. 자, 처음에 i가 undefined 선언 안 됐어요. F12를 누르면서 가볼게요. 팝. F12를 눌렀더니 1 들어왔어요. i에. 그리고 가운데로 왔어요. 여기 파란색 들어오거든요. 여기 중단점 찍고 갑자기 제가 지금 디버깅 모드로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툴에서 쓰는 것도 해봤는데 툴은 또 안 먹힌 때도 있고 중단점이 또 인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몇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100% 돼요. 여기서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F11 누르고 있습니다. 그냥 10 누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면 i가 9보다 작냐 true가 나면 들어가요. true 났어. 들어갔어. 여기 찍히잖아. i 1 들어왔지. 그리고 또 올라가요. 뿔뿔 해야지. 일로 들어가요. 뿔뿔 해요. i가 아직 증가 안 됐어요. 이제예요. 옆으로 갔어요. 얘가 증가됐어요. 2 됐어요. 2 됐어요. 자, 2는 9보다 작냐? 작잖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콤보를 돌아요. 계속 돌아요. 돌죠? 그럼 지금 i가 몇 가지 했는지 보니까 5, 6, 7. 지금 옆에 나오잖아. 이것도 표시돼 주잖아. 얼마나 좋아. 디버깅 모드 지금 퀵실버예요. 띵띵띵띵띵띵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지금. 자 그래서 몇 가지 가지 8 이거 F11 파 9 이제 얘 9 됐거든. 9 됐지. 9 뿔뿔 하고 나면 이제 10 되겠네. 10 그럼 여기 얘가 이제 10 됐거든요. 그럼 여기 가운데서 검사한다고요. 그러면 10 얘가 false 나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false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나가! 여지 없습니다. 나갔어요. 띵. 폼은 밖으로 내쫓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폼은. Yeah, check it out. 나갔어. 끝. 이거 끝날 거야. 그러면 여기 result F8 더 잡은 건 없으니까. 그리고 중단점 풀어주셔야지 또 안 잡혀요. 이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단점 놔두면 계속 걸려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는데 저처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네, 갑자기 소스 찍은 데서 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콘솔 창에 찍었는데 갑자기 이거 어디서 찍힌 거야? 하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소스를 갑자기 그 라인을 열어줘요.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 중단점 잡아가지고 제가 돌려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폼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중단점 잡고 찍은 거 찍혔죠? 네, 찍은 거 찍으시고 콘솔에 찍은 거 이렇게 찍혔어. 그럼 이거 제어문 탁 찍고 여기 찍혔어. 그러면 폼은 자체를 걸어버려.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딴 걸 선택해. 그러면 또 다시 탁 걸리죠. 그래가지고 F11을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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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벌써 들어본 것 같은데? 엑시트?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지? 끝났어요. 됐어요. 막 누르다 보니까. 확인해 보세요, 꼭. 네, 중단점입니다. 이 중단점도 걸고 못 돌려보면 개발자 소리 못 듣습니다. 너 개발자가 뭐 디버깅 모드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엘레먼트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시켜보죠. 이제 자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스 한 줄. 이거 봐. 오전에 해도 나 지금 흥분지수 올라가고 있거든. 어떡하지? 벌써 이거 빠빠빠 하니까 막 흥분되는데? 큰일 났네. 올려. 빠빠 올렸어. 빠빠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자꾸 빠빠빠 하니까 되게 막 흥분되는데 어떡하지? 자, 됐어요? 돌아가요? 자, 돌려. 돌겠지. 돌아. 그런데 여기다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1부터 시작한 거 i가 1로 들어온다잖아. i 1 여기다 i를 박아요. 여기다 i를 진짜 곱해요. i
어이. 처음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흥분될걸? 딸라. 중가라. 많이 해보신 분은 그래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예, 연기자예요, 우리는 연기자. 나 펌은 처음 봐요, 오늘. 이런, 여기다, 저기 출력되는데 저기다가 i가 출력되는 거고요. 진짜 곱하기는 여기다 해야 되지. OPT 바 i. 실제로 계산을 여기서 한다. i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initiate, 시작하는 i가 들어와서 여기에 꽂혀서 계산 결과를 찍어준다. BR 태그까지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플러스 이퀄이니까 리절트에 담긴다. 리절트 밑에서 출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겠죠. 포문을 돌면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 포문이 얼마나 좋은 건데. 포문은 알면 알수록 그 이제 처음에 만날 땐 모르다가 나중에 사귀고 나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하는구만요. 쌤, 그래도 포문은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자, 포문. 여기 중단점 걸렸잖아. 계속 걸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자, 넘어가요. 넘어가. 다시. 사다. 나왔네. 49, 36. 19단 외워볼까요? 19에는 19, 19에는 38, 19, 는 171. 이렇게 외운다니까요. 근데 이건 옛날 거야. 이는 사. 이건 옛날 거라고. 요즘 노래는 뭐 다르던데? 19, 1은 19, 19, 30. 이상하게 외우던데 노래가 있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한번. 입단까지 외우기. 네, 그래서 이렇게 찍히죠?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야,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짰어? 네,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100까지 곱하는 걸 보고 싶대. 그래? 아들? 사장님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2로 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100 이렇게 쓰면 100까지 곱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00! 100!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예. 도전! 1000! 하나만 쓰면은 거기까지 일을 해. 예, 숫자 하나로 그냥 일을 한다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예! 액박! Check it out. 컨트롤 엔드. 맨 끝으로 가볼까? 4999는 3996. 네. 4000은 4000. 요것만 할 수 있겠다, 요것만. 요거 모르겠어. 이거 다 외우겠어요, 이거? 뭐하러 외워야 돼? 그냥! 만! 링링링링. 성능 시험 하는 거야, 지금? 링링링링링링링. 15. 시간 많이 걸려. 못할 것 같아. 됐어요. 컨트롤 엔드 끝으로 가볼까요? 컨트롤 엔드. 여기 찍고, 컨트롤 엔드. 오! 15, 9999는 14,900, 14만 9,985. 근데 이거 그 멈춤 쓰는 거네. 99만 원 찍었다고. 닫아버리세요. 다운된 건데, 내가 이거 이제 제가 일부러 다운시켜 볼 거예요, 이제. 이게 한계가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 뿔뿔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여기 9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i가 9보다 크면,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 9보다 크죠? 1, 커요?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i가 0보다 커. i가 0보다 커. 1이 0보다 크나 얘 뿔뿔 2 0보다 크나 얘. 안 봐도 비디오죠. 계속 크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무한 루. 바람하면 나올 것은 생각지 않고 과감하게 넣어봅니다. 팍. 니니니니.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았는데 얘를 누를 때 안 열리죠? 그럼 얘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야. 최대한 출력시켜볼게요, 주인님. 최대한 출력시켜볼게. 계속 이러고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야. 어떡하지? 딴 데로 가나? 탭은 살아있어요. 옛날엔 이게 다운됐었다니까. 탭 이동도 안 됐어서 다운됐었어. 그리고 웁스 이런 거 떴었어요. 3년 전에. 웁스 어쩌고 저쩌고 프로세스 어쩌고 웁스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웁스도 아니야. 바뀌었어. 웁스가 아니야.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닫아버리세요. 오른쪽 닫기.
오른쪽 닫게 해버리세요. 근데 여기 메시지가 떴었는데 메시지 안 뜨네. 얘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때그때 바뀌더라고. 뜰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가만히 놔두시면은 한참 있다가 아마 뜰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띄우세요. 네. 누르지 말고 고칩니다. 그거보다 생각 이렇게. 네.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이제 그러면은 1부터 9까지 곱하기가 잘 표현이 되겠죠. 이게 바로 form입니다. for. 그러면 네, 다시 잘 도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포문하고요. 와일문을 그냥 간단하게 일단 볼게요. 와일문은 약간 얘랑 비슷한데 다른 놈이 하나 있거든요. 와일문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와일문을 언제 쓸 거예요. 근데 포문하고 약간 사용 용도가 약간 틀린 놈이에요. 똑같이 쓸 수도 있는데 와일문을 좀 보겠습니다. 와일문. 포문 보셨으면 와일문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카피해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카피하시냐면요. 여기 위에 구구단 아니 어디 구구단 그그 찾으세요. 그그 쇼구구죠. 네, 쇼구구. 쇼구구를 카피 한번 해보세요. 카피. 내부에 있는 쪽을 좀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쇼구구. 잠깐만. 그냥 카피합니다. 요거를 밑에 쪽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컨트롤 C 하세요. 그리고 폼은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쇼99-2라고 만드세요. 2. 쇼99-2. 네. 요거는 while문으로 출력할 겁니다. while문. 구구단을 출력한다. while문. 이렇게 while문이라고 하죠. 쇼99-2. 이름을 2로 바꾸세요. 번호만 하나 더 써주세요. 쇼99-2 다 똑같아요. 쇼99-2 함수로 끝에다가 마무리 짓는 부분만 넘버링만 해주시고요. 여기 화면 출력은 G2에다 출력할 거예요. G2. 여기 출력하는 부분에다 G2로 출력시키세요. G2. 쇼99-2 함수 G2. 네. G2. 그리고 이제 포문 부분을 제가 바꿀 거고요. 예, 출력하는 뭐 내용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쇼99-2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위에다가 우리 여기 로드 구역에서 지금 호출되는 거 있죠? 네, 이벤트 대상. 그럼 여기 셀렉터 박스가 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와일문에도 셀렉터 박스가 있는데 이거 선택해 보시면 셀2라고 돼 있어요. 셀2로 하나 더 호출해서 CO99-2를 호출되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벤트 대상, 이벤트 종류, 이벤트 대상, 와일문을 위한 이벤트 대상이다 이게. 와일문 이벤트 설정하기. 네. 와일문 구구단. 네. 대상이 위에 요거 셀렉트 샵 요건데 끝에 번호만 2라고 붙이면 되니까 위에 거랑 똑같아요. 이걸 복사하시고요. 밑에다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셀2라고 바꾸시고 992라고 호출되는 애만 다른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일먼 구구단 이벤트 셀2 요거 셀2로 직접 쓰시고 쇼992 아까 밑에다가 복사해서 만든 함수를 2번으로 했으니까 2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놓고 자 이제 갑니다. while문 구구단 설정하기를 설정했는데 이때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잘 나오죠. 여기랑 여기랑 다 따로따로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while문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반복문을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도대체 넌 누구니? while문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 while문은 톡에다 한번 쏘고요. 네, 턱턱턱. while문 톡에다 쏜 거를 밑에다가 구구단 2, 구구2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네, 구구2 밑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 끝에 시어구구 밑에 주석 처리 구역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어보도록 합니다. 근데 while도 보면은요,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이 있어요. 포문하고 비슷한데요. while문은 뭐가 좀 달라요. 약간. 예.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린 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요, 반복 실행 코드를 위한 조건으로 네, 계속 반복 실행하는 제어문은 똑같아요. 그건 똑같을 때 while문 자체는요, 시작값 증감을 따로따로 쓰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while문은 한계값, 여기 한계 체크를 while 소괄호 안에서 하는데 바깥에서 시작값 만들고 여기에서 한계값 검사하고 한계 검사가 시작값이 한계의 true가 나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 코드를 실행하고 증감해서 다시 검사하고 실행 코드 증감 검사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이목적으로 만들어진 애가 아니에요. while문은 뭐 두 while도 있어요. 먼저 뭔가 하고 while을 체크하는 애도 있는데 이걸 먼저 아시면 돼요. while문은요 이렇게 하는데 시작값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포문하고 비슷하게 시작하고 여기서 도는 거니까 똑같잖아. 뭐 자세히 더 얘기할 게 없는데 이거를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증감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 조건만 딱 하나 있어요. while문 조건 딱.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떤 랜덤 값을 탁 찍는데 랜덤 값. 예를 들어서 1부터 10 사이에 랜덤 값을 찍어. 8, 되게 6, 되게 10, 되게 10이 또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 수가 연속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while문에다 그걸 걸어줘요. 조건을. 그래서 while문을 검사를 해, 한 번씩. 좀 전에 나왔던 숫자가 10이었어. 그걸 어디다 변수에 저장해.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가 딱 10 나왔어. 그러면 10하고 10하고 같냐? true. 그러면 다시 돌려. 되게 틱 또 10 나왔어. 그러면 검사했는데 또 10이야? 그러면 다시 돌려. 되게 8. 그럼 10하고 8하고 틀려. 그러면 밑으로 코드 내려가. 해서 밑으로 코드가 진행되겠고. 그래서 뭐 똑같은 값이 나왔는지 검사하는 거 그럴 때 while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 자리 배정 프로그램을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돌렸었거든요. 이렇게 앞에다가 화면 띄우고 아무개 이 자리, 아무개 이 자리. 그래서 이름이 나간 학생 빼고 나간 번호, 자리 번호 빼고 요거를 검사하는 게 while문이었어. 조건에 맞는지 검사해서 어떤 일을 계속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은 그럴 때 많이 써요. 포문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아예 이렇게 빼놓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포문도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포문도 시작값하고 증감을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여기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밖으로 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증감도 이렇게 다른 데로 빼가지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포문의 격이 좀 이상해져요. 예, 여기 세미콜론은 남겨놓으시고 이런 걸 다 밖으로 빼고 요건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문을 그렇게 일부러 쓰진 않는 거예요. while문을 쓰지 차라리 그럴 땐. 그래서 while문 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while문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포문인 여기 오세요. show 구구 2 while문. show 구구 1은 포문 옆에서 그걸 놨었네. 여기다 포문이라고 쓸게요. show 구구 1은 포문 구구단을 출력한다. 포문. show 구구. 네, show 구구는 포문. show 구구는 포문. show 구구 2는 while문 옆에다가 설명을 하나 더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while문 써야 되겠지? while문 쓰러 갑니다. while문 여기입니다. 시한증 요거는 저희가 안 쓸 거니까 주석 달아놓고 while문으로 씁니다. while문
자, while문은요, 그냥 while 일단 쓰실 때, 시작값이 i는 1 이거라면, 이거 복사. 그래서 시작값을 맨 위에다 쓰죠. 시작값. 시작값을 먼저 써요. 그리고 while문 그 다음 써요. while 자체가 그래요. while 여기가 한계값이 여기 들어가요. 한계값. 그리고 여기 코드가 들어가죠. 코드. 근데 코드 안에 증감이 들어가요. 코드 플러스 증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을 여기다 씁니다. while. 네. 한계값. 여기 i는 9보다 적다. 요걸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then 증가로. 그리고 while문 끝나는 데다가 while이라고 쓰겠습니다. while. 이렇게. 그리고 코드는 똑같겠지. 반복도 똑같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요 코드가 여기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도 i를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result도 여기다가 넣어보고요. 이렇게 똑같이 넣으세요. 근데 while문 안에 반드시 증감을 안 쓰면 여기서 증감을 안 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얘는 증감을 쓰는데 안 쓰면 무한 루프입니다. 이게 없으면 계속 똑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9보다 항상 작지. 처음에 들어온 값이. 그러니까 안 쓰면 무한 루프. 무조건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 뻘뻘 i 뻘뻘. 물론 마마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숫자를 감소시키면서 뭔가 찍어야 된다 그러면 9부터 마마 8, 7, 6, 5, 4, 3, 2, 0보다 크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다가 증감을 꼭 쓰셔라. 그래서 while문은 포문하고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도 좀 다르다. 네, 목적도 좀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한번 봅니다. while. 이 반복은 while 반복이라고 찍어볼게요. while 반복. 네. 아까랑 좀 다른 애가 찍힌다는 걸 좀 표시하려고 while 반복이라고 찍고 봅니다. 요렇게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놓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가는겨? 빰빰 빰빰 빠라밤 빰빰 컨솔 빰빰 여기죠? 13단 while 반복 1, 2, 3, 4, 5, 6, 7, 8 콜이 빠졌나? 뿔뿔 이 콜이 빠졌네. 아까 여기 위에서 포문할 때 나 이 콜을 뺐나 보다. 네, 여기 이 콜 넣으세요. 위에 그럼 9까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지우다가 이 콜을 안 넣었어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9가 안 나오는 게 이 콜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이게 true가 날 때까지. 요게 한계값이 되는 거죠. 시작값 여기다 옆에서 써야 되겠죠. 바로 아니 한계값. 바로 아니 한계값. 여기가 한계값. 조건이에요, 조건. 네, 그리고 증감은 여기. Check it out. 이거는 우리가 while문은 별도로 또 쓸 때가 있어요. 네, 반드시 쓰니까요. 그때까지 좀 잘 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네.
네, 지금 톡에다 제가 미리 드린 코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문 연습할 코드예요. 포문 연습할 코드. 네. 포문 연습은요, JS 3-4로 해서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스 코드를 지금 톡에다 붙여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새 파일에서 JS 3-4, JS 3-4 포문 연습 .html 이름을 포문 연습 .html이라고 해주세요. 이름을 JS3-4 포문 연습 .html. 그래서 제가 지금 톡에다 드린 거를 여기다 쫙 하고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고 띄워서 보시면 미니언즈 상자에 집어넣기 게임은 아닌데 그런 애가 보일 겁니다. 미니언즈 상자에 집어넣기. 띵띵띵. 자,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우스, 나를 클릭하면 한 개씩 가방에 들어갈 거야. 이라고, 얘네 셋이 하나예요. 여기는 5개씩 가방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얘는 10개씩 가방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씩 들어갈 건지 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바바바바바바 하나씩 들어가는데, 얘를 누르면 5개씩 들어가요. 얘를 누르면 10개씩 들어가요.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몇 개 들어갔는지 여기 나와요. 현재 미니언즈 그룹 개수 몇 개, 그룹 개수, 그룹. 빠빠빠빠빠 늘어나죠, 이거? 네. 몇 개 들어갔는지 요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리셋. 저기 봐. 오! 호흡 연습. 재밌겠지? 네. 여기까지만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 쉬는 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네.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